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YG CEO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송인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트래픽도 심하고 먼 곳에서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과 연세글로벌 CEO 동문회 공동 주관하는 우리 YG CEO 오픈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격하게 환영하고, 오늘 특별히 내일부터 저희가 5주간 10기 새로운 신입생들을 모시고 저희가 수업을 시작해요. 여기 10기 분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뉴 노멀 시대 시장의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영찬 교수님 멀리 한국에서 오셨고요. 내일부터 3일간 첫 주 강의하시는데 저희가 하루 일찍 더 교수님 이왕 오신 거 저희가 최대한 빼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또 10기 분들과 또 동문분들과 또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런 강좌를 열게 됐고요. 저희가 오늘 저녁 준비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또 귀한 분들 오시고 하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또 특별하게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식사 준비했는데 맛있게 드셨죠? 네. 김영찬 교수님은 저희가 좀 이따가 우리 또 과학윤영 학술분과위원장님이 소개하실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8년 전에 저는 3기로서 YG CEO를 졸업을 했고요. 그때 김영찬 교수님 강의 열심히 듣고 저도 8년 동안 회사 열심히 키우고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YG CEO 2025년도 회장을 맡고 계신 이중열 회장님 모시고 간단한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YG CEO 2025년 회장 이중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이 귀한 자리는 YG CEO 동문들,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10기 예비 동문들, 우리 예비 동문들 한번 여기 세 자리인가요? 한번 잠깐 일어서주세요. 오늘 많은 분은 안 오신 것 같은데, 네, 박수 한번 여러분 뜨겁게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올해 YG 10기 54명의 이 오프라인 강의, 4명의 온라인 강의, 58명이 현재 등록했고요. 현재 2명의 웨이팅 리스트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커뮤니티에 많은 귀한 손님들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하나 적어왔습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은 20세건 80세건 늙은 것이다. 반대로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다고 할 수 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을 했어요. 오늘 제가 아는 귀한 우리 선배님 80대 되신 우리 황 회장님도 오셨고, 또 우리 YG CEO에도 지금 80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올해는 영 이글스 해서 80년대 이후생들을 뽑았는데 11분이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YG CEO는 영 이글 매년 이렇게 뽑아서 10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YG CEO가 이렇게 스위프트되는 그런 귀한 CEO 커뮤니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YG CEO는 지난 2014년 10년 남짓 돼서 벌써 350명의 동문을 가진 아주 남가주의 대단한 CEO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수고하신 여러 회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귀빈석에 회장님들, 전 회장님들 계시죠?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우리 사모님들 잠깐 일어서. 또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뜨거운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YG CEO는 10년이 넘은 이런 귀한 CEO 커뮤니티에서 이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이제 코리안 커뮤니티에 뭔가 저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오픈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 오셨는데 특히 게스트분 뜨겁게 환영합니다. 앞으로 YG쇼는 세미나, 기업 탐방, 또 북클럽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지식과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그러한 문화를 더욱 굳건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 김영찬 교수님은 제가 아주 특별히 존경하는 YG쇼를 처음 만들게 하신, 당시에는 그 미래연구원장으로 계시면서 YG쇼를 만든 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New Thinking, New Possibility라는 화두를 가지고 딱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뛰었고,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지난 10년간 회사에 적용했습니다. 뭐 저희 회사를 아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 10년 동안 YG쇼 때문에 성장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식기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식기를 끝났을 때 잘했다, 정말 여러분에 있어 그런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또는 어떤 분야에든지 귀한 터전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곽윤영 학술분과위원장님 나오셔서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교수님 또 소개하시고 저희 세미나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젊으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 말씀을 올리게 된 8기의 공부를 한 학술분과위원장 곽윤영입니다. 배우기를 끝이지 않는 분들은 모두 젊으신 분들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젊어 보이세요, 다들. 오늘 가장 젊으신 교수님 한 분 소개해 올릴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분 때문에 YGCO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12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함께 해오신 김영찬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양력을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페이지를 차지해서 30분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줄여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제가 보니까 마케팅을 전공을 하시고 계속해서 학회에 논문을 엄청나게 또 인정되는 정통 논문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마케팅 분야의 최상위 저널에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을 게재를 하셨고, 그러면은 이제 지적으로는 안심하셔도 될 만큼 깊으신 지적 소유자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해외 유수 대학들에서 방문 교수도 하셨고, 직접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비즈니스 스쿨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공부하셨고, 그것으로 봤을 때 글로벌한 시각을 갖추신 분이다. 그러면 지금 정보는 넘쳐나고 지식이 넘쳐나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내 거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제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건져가시고, 그리고 YGCO는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좀 아시고 가셨으면 저희들의 목표가 그런 거고요. YGCO에 들어오시면 몇 차례의 세미나를 거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지식을 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기에 등록해 주신 새가족분들도 계신데, 앞으로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YG에서 뭐 한다, 오픈 세미나다 하시면 두 발 벗고 신청해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잔말하지 않겠습니다. 김영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영찬 교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여기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일주일에 지난 1, 2, 3, 4기까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은 제가 여기 못 오고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이 귀한 시간이 돼서 여기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뵈러 왔는데 진짜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귀한 분들 다시 이렇게 만나뵙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시고 제가 뭐 YGCO를 처음으로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이지만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조직을 성장시키고 그 성장시키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결실을 맺고 또 다른 버전의 새로운 모임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만드는 것을 누가 키우느냐, 어떻게 공급하느냐,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YG CEO에 다니신 분들의 충분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와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벌써 한 400분에 가까운 동문들을 배출하신 거잖아요. 우리 연세대학교 동문이 되셨고 또 한 400분에 가까운 여러분들이 이 YG CEO의 이름을 통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또 사업도 성장하시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확장해 나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뭐 제가 투자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린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성공하는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괜히 제가 잘한 것 같고 우리 YG CEO 덕분에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이렇게 성장하시는 모습에 귀한 소식을 듣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너무 날씨가 좋은 우리 캘리포니아에 다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 마련해 주시고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과 같이 얼굴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소개를 간단히 받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제목이 뉴 노멀 시대,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뒤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시작!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는 과거를 위해서도 아니고 현재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왜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거기 때문에 경영자가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현재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뛰어도 그게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경영자는 더 이상의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쉐어링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래를 경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경영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살아온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있다. 미래의 나의 모습, 미래의 우리 회사의 모습, 미래의 우리 사업의 모습은 바로 지금 내가 as is,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시각을 갖고 그리고 그런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미래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얼마 동안 비즈니스를 했느냐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많은 교육과정, 제가 한국에서도 많은 유수한 회사 회장님들, 사장님들, 임원분들 그런 세미나 있으면 가서들 많이도 강의도 하고 아이디어 쉐어링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시고 그렇게 성장하시고 또 새로운 도전도 받으시고 하지만 그분들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뭐예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가 될 것인가? 또 5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이걸 위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분들의 리더의 머릿속에 있는 영원한 퀘스천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리더들은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를 갖고 있는 조직은 축복받은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도 갖고 새로운 밸류도 창출하고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회사의 직원들과 같이 나의 동료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이 되고 회사가 되고 사업이 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할 때 있어서 리더가 가져야 될 생각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느냐, 그리고 그런 비전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시켜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시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회장님들, 성공하신 사업가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저분들은 분명하게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오셨구나. 우리가 얘기할 때는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런 분들의 머릿속에는 또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as is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늦은 시각이 아니에요. 그쵸? 내가 나이가 많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항상 지금이 나의 가장 젊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YG CEO 같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미주사회의 YG CEO 과정을 만들 때 느꼈던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을 하려고 만든 과정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하셨고, 많은 분들 열심히 잘해오셨고, 아니 5주 동안 교육받는다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런 5주 동안의 강의 또는 여러분들과 같이 저의 교수와 여러분들 간의 관계도 있지만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 간의 동료들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는 다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어떤 챌린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볼까. 그래서 이 지역사회, 그렇죠? 그리고 이 미주사회,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교포사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또 그런 선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그런 소명들이 조금씩 이어지고,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젊은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조직에 유입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우리의 비즈니스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띄어하고, 또 우리가 미주사회에 처음으로 정착했을 때보다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은 훨씬 더 이 미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더욱더 이 미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영 제너레이션들이 커간다면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경영자는 리더,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 소명을 가지고 그런 코어 밸류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해가는 우리가 결국은 YC CEO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다 똑같지 않아. 네? 세상은 소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런 소수가 결국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 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리고 그런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 결국은 조직도 바꾸고 회사도 바꾸고 사업도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강연을 통해서 저의 강의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시는 다양한 많은 분들의 강연, 그리고 많은 세미나, 또 많은 여러분들의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해 가시길 바라요. 혼자 가면 힘들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가면 쉽다. 그렇죠? 내가 혼자 꿈을 꾸면 그거는 몽상이지, 망상이 될 수 있지만 여럿이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협력이, 그런 서로의 도움이 결국 우리의 미래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우리 YGCU가 벌써 앞에 계시는 10기분들이 와 계시는, 그렇죠? 10기까지 온 거를 생각해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한 10기 갈까? 가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덕에. 그렇죠? 저는 만들었지만 성장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몫이야. 이건 여러분들 거예요. YGCU는 연세대학교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뭐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대접받고 싶지도 않고요. 저를 인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YGCU 과정은 온전히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키워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키우시고,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훨씬 더 차별화된 과정으로 성장해 가는 몫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소명감을 가지시고, 그쵸? 네? 그냥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 그쵸? 대접받으려고 하는 순간 뭐가 된다? 꼰대가. 전 그게 꼰대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갑자기 뒷방 늙은이가 되고 누가 나한테 와서 인사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네? 왜? 내가 먼저 와서 인사해야지. 그쵸? 내가 먼저 찾아가야죠. 내가 먼저 새로운 생각 하셔야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품으시고 언제든지 청년처럼, 우리 아까 회장님께서 포드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새롭게 교육도 받으시고 또 새롭게 교류도 하시고 그러시는 자극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괜찮으세요? 잘 들리시나요, 뒤에?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New Normal 시대라는 타이틀을 붙였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거든요. New Normal,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여기는 미국에 계신 분들. New Normal, 어떤 단어일까요? New and Normal이에요. 그쵸? 번역해보면 어떤 뜻일까요? New Normal이 뭘까요? 어떤 뜻이죠? New는 새로. 그렇죠? Normal은? Normal. 얘가 정상이 할 때 그 Normal.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New Normal이라고 하는 뜻은 결국은 새로운 정상,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거. 제가 작년이 아니죠. 이번 겨울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이게 이제 레귤러한 범위가 있고, 이 범위가 넘으면 뭐 약간 위험 지역이 있고, 뭐 약간 뭐 더 주의를 요하는 그런 지역도 생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 보니까 제가 몇 가지가 이 경계선을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이거 괜찮을까?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말이다. 노말이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노말 아닌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노말입니다. 그 나이에는 그래요. 그 얘기를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친절하게 그런 설명까지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나이가 되셨으면 이거는 지극히 노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기분 좋은 얘기지만 묘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노말은 제가 30대 때, 40대 때 방송했습니다. 나의 몸 컨디션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알겠어요? 내가 느끼는 나의 몸의 컨디션은 내가 제일 잘 알겠지. 그런 나의 생각보다 요새는 좀 약간 활력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에 대한 열정도 조금 사그러드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왜 그렇게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지, 일어날 때마다 앉을 때마다 왜 자꾸 아이고가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분명하게 노말이 아니야. 분명하게 뭔가 이상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는, 전문가 얘기는 지극히 노말입니다.
제가 뭘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노말이 바뀌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노말인 30대, 40대의 노말은 결코 이제 저한테 더 이상 노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때 어느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뉴 노말. 뭐가 바뀌었어요? 정상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정상은 과거의 정상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새로운 정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경영자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대답 안 하시면 끝까지 여쭤볼 거예요. 변해요. 항상 움직이는 게 시장입니다.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변해요. 그런데 많은 경영자분들은 뭐라고 생각해? 과거에 나의 시장의 컨디션만 자꾸 생각해.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이게 맞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됐는데, 왜 지금 잘 안 되지? 뭐가 문제인가? 아니요, 노말이에요. 그게 노말이야. 뭐죠? 시장이 변했어요. 소비자가 변했어요. 정부 정책이 변했어요. 글로벌 인바이러먼트가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항상 과거의 노말만 생각하는 걸까? 그쵸? 그것만 연민에 빠져가지고 옛날엔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우리 회사가 그랬는데, 이게 맞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팔렸는데,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좋아했는데, 왜 지금은 그게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뭘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은 new normal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그쵸? 이걸 accept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accept를 한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현실에서 next step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과거에 나는 잊으세요. 과거가 우리를 반맥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잘 나갔어. 그거는 과거는 끝나. 우리는 새로운 시장에 적응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리더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리더는 항상 매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과거의 리더였다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거 아니라고요. 한 번 리더는 영원한 리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다? 꼰대다. 그게 아니라 리더는 매일 탄생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세상이 바뀌니까. 그렇죠? 내가 세상 보고 바뀌지 말아라 제발. 제발 가만히 있어. 난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 더 이상 경쟁도 하기 싫어. 지금이 너무 나한테는 좋아. 딱 좋아. 딱 요 정도. 더 이상 회사 커지기도 싫어. 딱 요 정도만 하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요. 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고 시장의 환경은 바뀌고 소비자는 더 까탈스러워지고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직원들은 더 휴가 보내달라고 합니다. 워라밸 찾아요. 네? 그게 직원,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네?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지극히 정상이다. 리더들은 매일 적응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뭘 준비할 수 있다고요? 미래를 경영하실 수 있어요. 그런 애티튜드가 중요해요. 그게 리더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시장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리더로 계속 탄생해 나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본다면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뭘 겪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시절을 겪었어요. 그죠? 네? 코로나를 몇 년 겪었죠, 우리가?
3년, 4년, 3년 이상을 코로나를 겪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나지 그러면 벌써 코로나 전에 만났대. 난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코로나 전에 만났대. 한국에서도 그래요. 야 오랜만이야. 너 잘 지냈니? 우리가 언제 만났지? 코로나 전에. 5, 6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5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러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9/11 이후로 바뀐 거죠. 그렇죠? 세상이 바뀌어 나가듯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팬데믹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특히 경영하는 분들한테 주어진 시장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판이 짜이기 시작한 거죠. 코로나 때 다 어렵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보니까 코로나 때 대박친 회사들이 있어요. 코로나 덕분에,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코로나 덕분에 회사가 성장한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물론 많은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고 우리 회사가 너무 시련을 겪었고 너무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회사는 코로나 때 우리 회사는 성장했어. 코로나 때 우리는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구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양극화예요. 그쵸? 세상에 모두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모두가 잘 나가는 것도 없듯이 모두가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누군가는 잘 나가고 어떤 회사는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성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저는 이게 지금 시장의 뭐다 여러분? 뉴 노멀. 그렇죠?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성장을 했어요. 왜? 그때는 이미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고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 늘어나고 시장 규모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어떤 업종을 하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하든 어느 정도는 그 여파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대부분 다 성장하는 시장이었다면 내가 발만 잘 거기에 담그고 있으면 와, 이 업종이 앞으로 성장한대. 그럼 내가 거기에 발만 하나 잘 담그고 있으면 내가 뭐 엄청나게 성장은 안 할지라도 그래도 밥 먹고 살만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잘 나가고 같은 업종인데 어떤 분들은 더욱더 힘들죠. 부익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네? 어떻게 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저는 이게 지금의 시장의 뉴 노멀이라고 생각해요. 바람직하지 않죠. 건전한 사회는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그게 뭐예요? 불편한 진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게 as is의 마켓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죠. 양극화예요. 어떤 기업들은 엄청나게 성장해요. 대부분의 많은 다수들은 어려워지고 부가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건전한 사회겠어요? 이게 어떻게 건전한 시장 질서겠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의 뉴 노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리더들은 뭘 추구하시겠어요?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나는 이런 시국에 10년 전, 20년 전의 시장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게 뉴 노멀이 된 이 관점에서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성장해 가야 될까?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리더로서 이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내가 생각 바꾸는 게 쉽겠어요. 생각 바꾸는 건 너무 어려워요. 네? 이노베이션. 저도 뭐 이노베이션 얘기 좀 할 거지만 아니 그놈의 이노베이션은 네? 말이 쉽지 네가 해라 이노베이션.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노베이션이 우리말로 뭐라고요? 번역하면 혁신이죠. 그쵸? 혁신은 한자어예요. 혁은 무슨 혁자일까요? 여기 연식이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혁자는 무슨 혁자? 피혁자. 살짝 피. 그쵸? 가죽이라는 뜻이에요. 신은 무슨 신자? 새롭게. 해석해 볼까요? 혁신을 해석해 보면 무슨 뜻이라고요? 살갗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살갗을 다 벗겨내고 얘가 아물고 새살이 돋고 그래서 새살로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겠어요. 누가 하고 싶어 하나요? 하고 싶어 해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배부르고 등 따스운데 혁신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리더가 이상한 리더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무슨 우리 회사가 잘 나가고 있고 우리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혁신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무슨 소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혁신은 항상 위기가 올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기가 올 때.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야구 보는 걸 좋아하고 야구도 예전에 했습니다. 야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요새 한국에서 인기 있는 야구 프로그램 아세요? 혹시 뭐 여기서도 보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프로야구 말고 어떤 야구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불꽃야구단 그쵸? 네, 옛날에 최강야구라고 불렀어요. 최강야구의 선수들이 누구들이에요? 은퇴한 선수들. 옛날에 은퇴한 선수들. 이 선수들을 이제 다시 은퇴한 선수들을 모아서 약간 예능처럼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대박이 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불꽃야구단, 최강야구단을 누가 감독하시느냐 하면 그 감독님이 김성근 감독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80이나 되셨어요. 현역이세요. 네? 80이면 내가 뭐 하지? 아니. 저는 김성근 감독님을 보면서 야 저런 분도 계시는데 저렇게 꼰대 짓을 안 하니까 저런 분이 계신데 항상 새로운 생각하시고 지금도 맨날 경쟁팀 분석하고 이분은 이 불꽃야구단을 예능으로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진짜 이겨야 된다는 생각 갖고 하는 거야. 이건 예능 아니야. 이거는 시합이고 너가 프로인 이유는 뭐야? 돈 받으면 프로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돈을 받았잖아. 여기 출연료를 받았잖아. 얘들아 은퇴한 선수들은 와서 그냥 웃기고 그러려고 하다가 그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돈 받는 순간 너는 프로야. 그렇죠? 이건 아마추어가 아니야. 또 돈 받았으니까 돈값 해. 그러면서 선수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기기 위한 작전을 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김성근 감독님이 예전에 저희 학교에 와서 강연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감독님, 이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위기를 오지 않게 준비해야 된다. 그날 듣는 순간 그랬어요. 말은 쉽지. 말은 쉽지. 네. 강연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시합 전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몸 관리하시고 선수들에 대해서 다 파악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플랜을 가지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 네? 짜가지고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안 들어맞을 때가 있겠죠. 경기하다 보면. 하지만 뭐예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라고 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위기가 오지 않게 준비하시는 그분의 성향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5번 이겼다면 지금은 10번 중에 7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승리를 높이는 거예요. 매니지먼트는 스태티스틱이에요. 통계예요. 아니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한다고 10번 하면 10번 다 사업에 성공해?
세상에 그런 그루가 있다면, 그런 걸 강의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분은 노벨 프라이즈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엄청난 명강사가 되실 거예요. 명기업이 될 거예요. 세상에 그런 기업은 없어요. 세상에서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정답을 알려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방법은 더 이상 정답이 아닌 거죠. 왜요? 모든 사람이 따라할 테니까. 이게 정답이었어? 우리 회사도 이렇게 해야지. 이걸 내가 몰랐네. 이 방법이 있었네. 이게 정답이라고 저 유명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네. 많은 기업들이 뭐 할 거야? 다 따라할 거 아니겠어요? 따라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답이 되는 거죠. 이건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경영. 그렇죠? 수학 문제는 정답이 하나가 딱 있어요. 유니크한 솔루션이 존재를 하죠. 그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영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 리더. 그렇죠? 리더가 정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경영에 정답이라는 것은 없어요. 경영의 왕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회사에 대한 비전이 뭐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가 as is의 현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는 성공할 수도 있고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위기를 오지 않게 만드세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이노베이션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이노베이션 하고 싶은 사람 없다니까. 이노베이션을 하려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왜 이노베이션 한다고요? 위기를 오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내가 준비하려고. 힘들지만 힘을 써서 내가 새로운 시장을,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가는 것은 바로 뉴 노멀 시대 리더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 될 거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시장은 항상 어려워요. 내년이면 시장 좋아질까요? 네? 내후년은 좋아진대요? 우리나라는 올해는 대한민국, 제가 얘기하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대한민국은 올해 잠재 성장률이 몇 퍼센트 갈 거래요? Almost zero예요. 성장을 멈췄대요. 위기 아닌가요? 네? 올해만 넘기면 돼? 야, 올해만 어떻게 버티자. 그러면 내년은 좋아질 거야. 그렇게 될 거라고요? No way.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new normal. 앞으로 당분간은요, 시장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올해만 버티자.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없어요. 시장은 앞으로 당분간 힘들 거고. 이 힘든 시장을 뭐라고 받아들여? 노멀. 이게 노멀이야. 이게 노멀이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abnormal이구나. No. 이건 abnormal이 아니라 이건 지극히 normal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까?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어떻게 이런 양극화가 현실인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쟁 우위를 키워 나갈까를 고민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리더. 누가 아니고요? 꼰대가 아니고. 저는 그분들을 리더라고 부르고 싶어요. 리더의 순경입니다. 그렇죠?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아이디어 쉐어링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정답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오답이 될 수 있는 게 시장이에요. 그렇죠? 나의 방법이 꼭 정답이라고 후배들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네? 그 세대는 시장이 바뀌었고 소비자가 달라졌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많은 경영자분들을 만나 뵀을 때 저는 이분들한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지혜, wisdom, 또 하나는 지식, knowledge,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회장님이 이렇게 와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 교수, 내가 이 마켓에서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아? 내가 이 시장에서 한 40년이야. 40년이야 이 시장에서. 당신이 뭘 알아?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지. 야, 네가 와서 뭐 교수하고 와서 네가 뭐 학교에서 뭐 강의만 했지 네가 뭘 알아 현실을. 네? 나 이 시장에서 40년이야. 그런 분들의 말을 들을 때 저는 그분들한테 해드리는 조언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wisdom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제가 그 40년의 경험을 따라잡겠어요? 그 학교에서 가르쳐 주나요? 그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논문 쓴다고 답이 나오나요? 40년 전의 노하우를 절대로 못 배우죠. 그건 그분이 갖고 계시는 wisdom,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wisdom. 근데 문제는 그분이 뭘 착각하고 계시냐면 그 wisdom을 knowledge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4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을 모든 것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지식을 업데이트를 안 하려고 하세요. 내가 업데이트할 게 뭐 있어? 내가 40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내가 자면서도 외우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야?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업데이트 해야죠. 지식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셔야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키우실 때 AI 있었어요? 챗 GPT 있었나요?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난 요새 챗 GPT가 제일 무서워. 학생들도 제가 뭐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다 꺼내가지고 이거 다 봐. 손 들어. 그 맨날 졸던 애가 손을 들어. 교수님, 그 연도가 틀렸는데요. 이게 아니라는데요. 그래? 누가? 챗 GPT가. 그래? 그럼 걔가 맞아. 그래서 애들이 질문 안 해요. 질문 안 해. 교수한테 질문 안 해. 왜? 교수한테 질문해봐야 맨날 혼나기만 하고. 걔네 그러니까 자기들 다 챗 GPT한테 물어봐. 챗 GPT가 교수고 챗 GPT가 선생님이고 걔가 다 나의 과외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걔를 다 보고 배우는 거야. 미워 죽겠어, 챗 GPT. 그래서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강의한테. 뻥을 못 치겠더라고요. 애들이 다 그걸 보고 모든 것들을 다 아니까. 그게 뭐예요? new. 저는 그걸 new normal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교수도 적응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맨날 옛날 생각나고 옛날 그 절대 쳐다보지 마. 너 수업 시간에 왜 딴짓하고 있어? 이랬다가는 뭐가 된다? 그건 돼.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new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나는 더 챌린지를 받는 거야. 그래? 그럼 나도 챗 GPT한테 미리 물어보고 가야지. 강의 시작할 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뭔가 나도 완벽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의 요구 상태에 저도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공존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수가 없어지지는 않은 거. 그렇죠? 여러분들의 잡이 AI나 ChatGPT로 대체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잡이 완전히 100% replacement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겠지. 여러분들의 역할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는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지식으로 혼돈하지 마세요. 내가 이 손바닥 안에 있는 나의 40년의 노하우는 뭐다 여러분? wisdom.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wisdom. 하지만 나는 뭐를 거기에다 더 붙여야 된다? knowledge. 시장이 바뀌어나가는 새로운 knowledge.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재교육받는 거예요. 유튜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맨날 연예 뉴스만 보지 마시고 골프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계속 업데이트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우리의 knowledge와 wisdom이 조화를 이루고 저는 그게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그런 시대예요. 굉장히 좋은 환경에 들어간 거예요. 네? 너무 많은 지식들이 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옛날에는 도서관이나 가야지. 여기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요? 누가 그러시던데? 그것도 뻥인가? 이거 챗GPT한테 물어봐야 되나? 네? 우리가 그 도서관에 가야지만 얻을 수 있었던 정보를 이제는 다 우리가 핸드폰 안에서 다 해결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 들어가 있는 시대. 이제는 차별화하기가 힘들어요. 왜? 너나 나나 많이 하니까. 소비자 속일 수 없어. 우리 고객들 속일 수 있을까? 소비자들도 반전문가가 됐어요. 이제. 나보다 더 잘 알아. 어떤 거? 네? 그 사람들이 더 알아. 그러니 이런 시대가 이제는 무슨 시대다? New.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소비자가 스마트하게 IT와 인터넷이 접목된 시대에 우리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왜 이노베이션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리더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미래를 경영할 수 있는 나의 실력을 키워가시라는 거죠.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정말 시장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성장시킬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네? 이런 거 있었어? 빅데이터 있었어요. 소셜 미디어 같은 SNS 많았어요.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하는 공유경제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 네?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젊었고 우리가 사업을 일굴 때는 저런 시장 환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저게 이제는 뭐야? 제품 개발할 때나 가격 정할 때나 브랜드 전략, 유통 플랫폼 다 만들 때 저런 것들이 되게 기본적으로 우리 옆에서 도와주고 우리가 저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게 뉴 노멀이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노베이션을 할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위기를 오기 전에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그 위기를 대처해 갈 수 있는 knowledge를 키워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은 anytime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리더가 젊은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젊은 리더의 데피니션은 나이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생각이십니다. 항상 챌린지를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네? 제가 시니어 PGA 있잖아요. 시니어 PGA. 지금은 PGA 챔피언십에 있는 분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한 가닥 하던 분들이야. 근데 지금은 시니어 대회 나오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도 이제 더 이상 내가 골프를 안 치려고 한다라고 할 때 보니까 그분들이 언제 더 이상 골프를 안 치려고 은퇴하려고 하는지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럴 때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어때? 한 3피트 정도의 숏 하실 때 내가 마크하지 않고 그냥 치고 싶을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눈 감고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제 허리 구부리기도 힘들고, 네? 뭐 신경 쓰기도 싫고, 내가 젊었을 때야 그걸 가지고 이걸 꼭 넣겠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그거 눈 감고도 쓰니까 더 이상 마크를 안 하는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투어 선수로서는 그만둬야겠구나. 투어 선수로서. 그쵸? 이런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적응하는 건 좋고 편해지는 건 좋지만 항상 나의 머릿속에, 리더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그래야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현역이신 거예요. 그쵸?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현역이시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이 시간 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밥 먹으러 여기 오셨겠어요, 여러분? 집이 그렇게 가난하세요? 그렇지 않으시죠? 밥 얻어 먹으려고 오신 거 아니죠? 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이 저는 진짜 보기가 좋을 거예요. 그쵸? 저같이 뭐 그냥 한국에서 왔다고 뭐 이런 사람 강의 들어봐야 별 도움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간 내시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저는 일단 반은 적고 들어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은 새로운 모습, 변하지 않는 회사.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어요? 내가 매출 좀 더 올리고 덜 올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뭐야, 여러분? 살아남기 위한 정책은 도입부 민익비용.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어떻게 나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리더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이야 라고 하는 리더의 수명은 달리는 자전거 바퀴. 제가 그런 카톡에 그런 문자를 썼는데요. 달리는 자전거 바퀴 같아요. 자전거를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발 자전거가 아닌 이상 두 발 자전거는 멈추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는 리더들이 가져야 될 숙명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의 기업 경제는 누가 더 나은 제품, 누가 더 나은 기술을 보유했냐를 엉뚱.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해요. 그렇죠? 더 higher quality of products. 그렇죠? 또는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new technology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중요하더라, 여러분? 네? 어떤 거야? 누가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까? 비즈니스 모델 해야 새 것이 없습니다. 그죠? 다 누군가는 다 카피한 거예요. 누군가는 이미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는 just copy 그래서 짝퉁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회사는 그거를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쵸? 새로운 창조물로 재탄생시키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쵸? totally new product가 아니라고요. 뭐의 역할이에요? 비즈니스 모델. 우리는 어떻게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걸 고객들에게 연결시켜 갈 것인가. 그쵸? 그리고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해 줄 것인가.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객과 서로 연결시켜 나갈까. 라고 하는 것들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옛날에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하지만 살펴보면 totally new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까? 저는 그게 이노베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너무 새로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들을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고객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드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사항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존 같은 회사 보세요.
뭐 그렇게 엄청난 큰 회사지만 뭐 우리가 그런 회사를 따라할 건 꼭 아니지만 그런 아마존 같은 회사가 우리한테 주는 레슨 앤 런 중에 하나는 뭐예요? From the customers. 항상 고객으로부터. 그렇죠? To solve the customers' needs and wants. 고객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하는 방법을 어디서 찾아? New business model. 그렇죠? New business model. 아, 이 고객들이 이런 걸 불편해하는. 그러면 이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네? 우리는 그거를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혁신 그러면 다 돈만 많이 든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바꾸고 from the customer, 자꾸 나의 관점으로 고객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객의 관점으로 우리 회사를 반대 방향에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방향이 바뀝니다. 골프 칠 때 이쪽에서 바라보는 라이하고 반대편에 가서 라이를 보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은 경우는 다르더라고요. 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수업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반대 방향에서 홀도 한번 봐야겠구나. 그게 무슨 역할이죠? 고객의 관점에서 우리 회사를 바라봐야겠구나. 자꾸 나는 뭐라고만 생각해? 나의 관점에서 고객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 고객의 관점에서 우리 회사를 바라보죠. 얘네들 왜 맨날 컴플레인만 해? 왜 맨날 해달라는 거밖에 없어? 네? 왜 맨날 잘못됐다고만 얘기하지? 우리가 그 고객을 부담스러우면 하지 말고 from the customers. 고객의 관점을 생각해보면 분명하게 내가 변할 게 있다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New business model. 이노베이션이에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테크놀로지, 엄청난 돈, 엄청난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만이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뷰 포인트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노베이션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고 불러요? 칠림 현상.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예를 많이 듣는 게 칠면조의 삶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칠면조가 모르는 게 있죠. 그렇죠?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땡스기빙. 칠면조 모르지. 내가 땡스기빙에 죽을 수 있다는 거. 나는 몰랐지. 난 너무 편하게 살았지. 주인이 왜 이렇게 나한테 밥을 잘 주는지 몰랐지. 칠면조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점점 땡스기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칠면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다른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의 행정이에요. 나는 세상이 너무 나한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 나. 하지만 누군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오퍼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오퍼링을 통해서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인생이 너무 화랑새이고 사업이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성공해서 좋다는 순간이라고. 어떤 순간이라고? 그렇구나. 스스로를 재창출. 이거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누구나 변하고 싶지 않죠. 현상이 유지되는 걸 너무 원하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다 살아봤잖아요. 인생 살기 쉬운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이 고비만 넘기면, 이 산만 넘으면 바로 고지가 저기일 것 같지만 또 다른 산이 나타나. 그렇죠?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아. 난 여기서 포기할 거야. 하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리더도, 비즈니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Don't be a turkey. 나 코닥, 노키아, 블랙베리 오래됐지만 얘네들은 다 문제는 뭐예요? 지들이 최고인지 안 알죠. 하지만 애플이 큰 그림을 짜고 있다는 걸 몰랐지. 블랙베리. 그렇죠? 노키아도 몰랐지. 애플 같은 애가 나올 줄을.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올 줄 코닥은 몰랐지. 더 이상 필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 줄 코닥은 더 이상 몰랐죠. 아니야. 알 수도 있었어. 알 수도 있었는데 뭐라고 생각했을까? 조금 있다가 야, 지금 우리가 돈 벌고 있잖아. 요거 조금만 캐시 조금 더 땡기고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변할게. 조금만 하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나의 타임테이블대로 움직여가지고 않더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미 땡스기빙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시기에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땡스기빙의 시간표가 점점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네? 체감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가속도가 붙었어요. 앞으로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옛날같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김성근 감독님의 말씀처럼 그 위기를 대처해 가세요. 준비해 가세요. 위기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응? 위기 없는 인생은 없고요. 위기 없는 회사는 없어요. 항상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회사의 진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코로나 같은 사태가 왔을 때 어떤 회사는 허둥지둥했고 어떤 회사는 대처해 나갔고, 그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저력,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뷰포인트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YG CEO 같은 모임에서 공유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그러한 위즈덤을 전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넥스트 제너레이션들한테 계속 knowledge를 업데이트 시켜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만 그네들도 우리를 더 이상 꼰대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그렇구나. 세상의 이치는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 많은 젊은 사람들은 다 영원히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연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너 회사가 뭘 언제든지 데리고 간다는 생각하지 마. 그건 옛날 얘기야. 그건 내가 학교 다닐 때 얘기야.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 골라서 갔어. 골라서 갔던 시절도 있었어. 대기업에서 무슨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지원서 갖다 주면 그랬어. 대기업. 야, 거기 놓고 가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어. 지금은 그건 no guarantee. 연세대학교 나왔다고,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회사에서 어서 옵쇼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 네? 내가 얼마나 준비해야 돼. 내가 얼마나 나의 comparative advantage, 나의 경쟁 우위를 어떻게 쇼업하느냐에 따라 너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야 돼. 미안하지만 그게 너희들 세대의 숙명이야. 미안한 얘기야. 하지만 그걸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학생은 그 격차가 커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양극화예요. 그게 new normal이에요. 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바로 새로운 그런 것들을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언제 유효기간이 끝날 줄 모릅니다.
식료품에는 친절하게 언제까지가 나와 있죠? 네? 언제까지가 나와 있어서 그때 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먹어 치우거나 아니면 지나면 버리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혹하는 딱 명시가 되어 있죠. Maybe soon, maybe later. Nobody knows. 그렇죠? 하지만 we have to prepare it. 그렇죠? To lead. 팩트는 뭐예요? 분명히 유효기간은 있다. 이 있는 유효기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한다고요, 여기? 그러기 위해서 이노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멋있는 얘기가 아니야. 이노베이션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생존의 문제라고. 네? 멋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미래를 대처하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선배가 이 책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봤던 책이었어요. 1970년대 나온 책이더라고요. 옛날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갈브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이런 책을 썼어요. The Age of Uncertainty. 무슨 시대라고요? 불확실성. 70년대도 무슨 시대였다고요? 아니 나는 지금만 불확실성 시대인 줄 알았어. 근데 70년도에도 이미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The Age of Uncertainty.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 조선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요새 젊은 것들은. 그쵸? 조선시대에도 그런 얘기 했던 거야. 요새 젊은 것들은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닌다. 조선시대에. 70년대도요. The Age of Uncertainty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어요? The Age of Hyper Uncertainty. 울트라짱 언서튼티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서튼티는 불확실성은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신기해요. 이렇게 IT가 발달하고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서로 정보가 교류하는데 왜 이렇게 불확실성은 커지지? 그쵸? 아니 저 회사가 망한다고 했을 때 한 달 전에도 몰랐어. 저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줄, 전쟁이 날 줄 한 달 전에도 몰랐어.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져. 근데 이게 뭐야? New Normal.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티튜드를 바꿔야 돼요. 지금은 이런 uncertainty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 리더의 역할은 숙제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어떤 숙제요? 항상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Don't be a turkey. 그렇죠? 더 이상 칠면조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누군가한테 잡혀먹는 그런 칠면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New business model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항상 누구의 관점에서 from the customers, from the marketplace, 시장의 관점에서 고객의 관점에서 우리 회사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갈까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지금은 서로 생태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제품 하나 잘 팔렸다고 성공했다?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왜? 제품 하나 잘 팔렸다고 너무 기뻐하지도 마시고 제품 하나 안 팔렸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도 마세요. 일희일비하기에는 나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돼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생태계로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생태계라서 내가 어떻게 이런 생태, 이 에코시스템에서 우리 회사가, 우리 사업이 어떻게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가질까? 그죠? 이제 대박 별로 없어질 거예요. 대박 나는 상품 진짜 힘들어져. 그만큼 정보들을 쉐어링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보가 쉐어링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유니크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걸 비밀로 해가지고 우리만의 something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태계 안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생태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갈까?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해 나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준비하시게 돼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요, 소비자 행동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게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선물이자 기회이자 위기예요. 그렇죠? 이런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여러분들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최적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꾸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항상 새로운 생각을 하시고 그런 새로운 생각에서 이런 초연결 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어떻게 연결시키지?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인싸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어. 내가 그 연결고리에서 우리 회사가 내가 빠져나가는 순간 나는 외톨이가 될 수 있어요. 지식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YGCO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 계속 be connected 연결하세요. 연결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솔로 플레이 하시기 힘들어요. 계속 연결돼서 세상의 흐름,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노하우,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계속 나는 어떻게 업데이트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계셔요. 그게 지금의 마켓 컨디션이에요. 초연결 사회가 이미 되어 있어요. 사람, 기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new 소비자들의 행동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커스터머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내가 10년 전에 상대하던 커스터머가 아니야 이제. 그쵸? 걔네들이 내 머리 꼭대기에 있다니까. 그분들이 더 똑똑하다니까. From the customer's viewpoint. 고객의 관점에서 우리 회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더 이상 이것만 갖고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소비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들을 위한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갈까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그렇죠? 제목 이거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네? 이게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혹성 탈출이라고 아시나요? 혹성 이게 시퀄 무비예요. 시퀄 무비고요. 이게 2편이었어요. 3편이 지난 작년 5월달에 나온 게 3편이 새롭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2편이거든요. 이 2편이 제목이 뭐냐면 Dawn of the Planet of the Apes.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이 apes라고 하는 누구? 유인원, 이 고릴라. 얘 이름이 조지인데 조지란 이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얘가 조지인데요, 여러분. 얘가 apes예요. 유인원이에요.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유인원의 행성의 서막이라는 뜻이잖아요. Dawn, 동이 텄다. 이 지구가 더 이상 인간의 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apes. 이게 어떤 줄거리냐면 이런 고릴라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힘도 좋은 데다가 지혜까지 생기기 시작하고 머리가 IQ가 발달을 해서 얘네들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이 FX 같은 공상과학이 왔어요. 이 편의 제목이 The Dawn of the Planet of the Apes. 우리나라에서는 반격의 서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개봉을 했어요. 저는 이거를 약간 오마주해서, 그렇죠? 저는 지금은 어떤 시대가 왔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Dawn of the Planet of the Consumers. Apes 대신에 지금은 어떤 시대다? 소비자, 고객, 주도권을 갖고 있는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될까? 그들과 어떻게 be connected 될까? 어떻게 연결될까?
그들과 같이 어떻게 sustainability를 가지고 우리 회사를 성장시켜 갈까? 그렇죠? 대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갈까? 그렇죠? 그런 분들과 같이 어떻게 우리 회사를 성장시킬까? 저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 있고, 저는 이런 시장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다? New market. New market has begun. 이미 시작됐어. 그렇죠? 여러분들 자꾸 과거에만 머물지 마세요. 현실을 준비하시고,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뭐를 하셔야 된다? 미래를 경영하시다. 그게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리더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얘기는 제가 10기 때 드리려고요. 10기 분들한테만. 제가 뉴욕에 갔더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뉴욕에 갔더니 제가 사진 찍어갖고 온 거거든요. 뉴욕에 갔더니요, 요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요새 텔레비전에 보면요, 이 오프라인 그 가게들이 다 어렵대. 다 문 닫는데. 그렇죠? 왜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구매한다고요? 네? 여러분들도 여기 간다고 어디서 구매해? 아마존에서 구매하잖아요, 여러분. 아마존이 없는 세상 꿈꿀 수 있나요? 없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다 어디서 사요? 쿠팡 없는 세상은 꿈꿀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그 전날 한 10시에 자기 전에 주문하잖아요. 새벽 4시에 문 앞에 배달이 들어갔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밖에 나가서 사? 그 물 무거운 거 이걸 내가 뭐하러 밖에 나가서 사? 배달 기사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런 거 시키면 딱딱딱딱 내 문 앞에 갖다 줘요. 그쵸? 더군다나 가격도 싸.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누가 오프라인 가겠어요? 그러니 한국에서도 위기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여기 갔더니 스토리 오브 첼시라고 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첼시라고 하는 지구가 있죠, 여러분. 지역이 뉴욕 맨하탄에 첼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힙한 레스토랑들이나 힙한 가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이런 스토리 오브 첼시라는 가게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리, 건강, 여행 등 우리 생활의 소재들로 이야기를 꾸미고 그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 판매하는 편집샵. 아니, 리테일이 매번 바꾼대, 자기 아이템. 아니,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여기는 식당이면 식당이고, 꽃가게는 꽃가게고, 그쵸? 네? 여기는 무슨 뭐 파는 가게면 계속 쭉 그게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얘네들은 바꾼데, 어떻게 바꾸냐면, 2월에는 러브 스토리를 테마로, 2월에는 무슨 날이 있다고요? 미국의 명절 중에? 네, 바렌타인스데이가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 감정은 좀 다르신 것 같은데 바렌타인데이가 있잖아요. 이 바렌타인데이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2월에는 러브 스토리를 테마로 섹시한 속옷, 왜 섹시한 속옷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섹시한 속옷, 초콜릿, 향이 좋은 초를 판매한다. 그러다가 바렌타인스데이가 지나면 딱 문을 닫는데요. 아니, 리테일이 문을 닫아? 아니, 24hours, 7 days a week 열어도 내가 밥 먹고 살지 말지인데 얘네들 문을 닫아버렸네. 그런 다음에 3월 달에 재오픈해요. 어떻게 오픈하냐면 비즈니스가 성공하자 자사의 성격에 맞는 스토리를 후원하는 기업들이 줄을 잇기 시작해요. 회사들이 우리 것 좀 취급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스폰서십 할게 우리 걸로 좀 매장에 바꾸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명절의 기쁨, 만드는 색채 스토리, 남성들의 스토리 등등으로 매번 테마를 바꿔가지고 새롭게 오픈하는 가격이 생기더라고요. 소비자들은 뭐야? 기대하는 거야. 얘가 문을 닫는 순간 얘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이런 가게가 있어요. 스토리 오브
메시지를 전달하는 리테일 미디어 같은 역할을 하는 가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리테일, 모든 가게들이 이렇게 변화해야 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뭐야? 안 변하면 우리가 그냥 올 트래디셔널한 그런 방법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유효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듣던 팝송 중에 이런 팝송이 있어요. Video kill the radio stars. 아시는 분 계세요? Video kill the radio stars. 무슨 노래였냐면 이 TV 시대가 왔어요. 옛날엔 다 라디오 시대였는데 TV 시대가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Video kill the radio stars. 이제는 라디오 시대는 다 문 닫았다. 아니 누가 라디오를 들어?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라디오는 이미 끝났어 라고 하는 거를 풍자해서 만든 노래가 Video Kill the Radio Stars 라는 노래였어요. 볼까요? 지금 라디오 없어졌나요? 없어졌어요? 오히려 라디오 듣는 분들은 더 많이 들어. 그죠? 뭐 한 거야? 라디오가 이름은 라디오지만 뭘 바꿨어요? 새로운 데스지. 전 예전에 우체국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망한다고요? 아니 요새 누가 촌스럽게 우표 사가지고 거기다가 편지에다가 이렇게 우표 딱 붙여가지고 누가 우체통에 넣어가지고 보내. 안 보내지. 이제 딱 이메일 쓰죠, 여러분. 그럼 뭐야? 우체국은 망했어야만 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저기 박물관 같은데 옛날에 한때 이런 우체국이 있었단다 이렇게 얘기했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우체국은 더 호황이에요. 뭐야? 더 이상 편지 붙이는 곳이 아니야. 그쵸? 소포 붙이고 그쵸? 훨씬 더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했어. 그게 변신을 통해서 우체국의 리데피니션이 된 거예요. 이름은 우체국이야 지금. 70년대도 우체국이고 지금도 포스트 오피스예요. 하지만 그때 비즈니스 모델과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뉴 노멀이죠. 저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모든 분들이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리더들은 최소한 저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나갈지를 항상 생각하는 우리가 돼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스타벅스 얘기도 10대분들한테 그리고 하기 싫습니다. 저는 이런 것 왜냐면요 안 그러면 내일 내가 할 강의가 없어요. 자 이제 정리하는 단계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운동 아까 뭐 야구 얘기도 드렸고 골프 얘기도 가끔 드렸고 네? 제가 또 좋아하는 운동 경기 중에 하나가 미식축구, 풋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대학을 어디 나왔냐면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나왔지만 제가 박사학위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했어요. 앤하버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은요 체육대학이에요. 못하는 운동이 없어 거기. 네? 여기 뭐 NCAA 그다음에 뭐 이런 데 챔피언들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농구도 잘했어요. 미시간 대학교. 그래서 그때 지금도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유니버시티 미시간 대학교. 뭐가 있느냐면 Fab 5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Fab 5라는 뜻이 뭐냐면 Fabulous 5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Fabulous 5냐면 5명이 전부 다 뭐냐면 Freshmen, First Year Students. 걔네들이 1학년 애들이 5명이서 모여가지고 NCAA 결승전까지 올라갔어. 마치 매드니스라고 3월달에 왜 대학 토너먼트 리그를 하잖아요, 미국에.
근데 거기에 1학년들끼리 5명이서 해가지고 결승전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니 얘네들 그런 뉴스거리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얼마나 그게 눈에 확 띄는 기사거리였겠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Fat Five라고 불렀어. 근데 결국 결승에 가서는 듀크 대학한테 졌죠. 듀크가 농구를 잘하니까. 그래서 그 듀크 대학이 졌지만 그때 활약했던 선수들이 지금은 이제 뭐 제일런 로스, 뭐 스티브 제임스, 뭐 이런 애들, 뭐 이름은 다 생각이 나지 않지만 뭐 이런 친구들이 지금 뭐 해설하고 그러더라고요. 늙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미시간 대학교는 체육대학이에요. 못하는 스포츠가 없어요. 풋볼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풋볼에서 뭐가 있느냐면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Hail Mary라고 불러요. Hail Mary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내가 지고 있어. 근데 fourth quarter에 마지막 쿼터에 이제 1초, 2초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 10초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 근데 우리가 터치다운을 해야 이겨. 네? 그러니까 여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뭐야? 쿼터백이 냈다 던지는 거야. 냈다 던지는 거야.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응?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기니까. 안 그러면 지니까 no other choice.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Hail Mary라고 불러. 그 메리, 그 성모 마리아 메리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에 터치다운 패스를 한다고 해서 Hail Mary라고 불러. 이게 뭘까요? 운일까요? 노력일까요? 네? 저게 성공을 하면 저게 운이에요? 노력이에요? 물론 뭐 실력도 있겠지만 이게 확률상으로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수학상, 통계학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게 확률적으로 저걸 받을 수 있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종종 벌어져요. 그렇죠? 이게 프로 NFL 같은 데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대학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얘가 운으로 이긴 거야? 실력으로 이긴 거야? 또 둘 다 아닐까요, 여러분? 네? 네? 한 가지 요건만 가지고 성공하지 않아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멀티팩터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멀티팩터라는 얘기는 뭘까요? 멀티팩터라고요. 한 가지만 갖고 잘 되는 거 없다는 거야. 우리가 왜 성공하신 분들 인터뷰를 해보잖아. 그럼 성공하신 분들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멋있는 얘기만 해요. 그쵸? 멋있는 얘기만 해요.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했어. 하지만 솔직히 그거 하나만 갖고 성공하셨을까? 그분이? 그 회사가? 그렇지 않죠. 수많은 팩터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은 단순하지 않다. 정말 성공을 원한다면 노력과 열정에 대한 과대평가부터 멈춰야 한다. 저는 저 대목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자꾸 열심히만 하래. 열정을 가지래. 짜증나죠, 짜증나. 제가 한국에서도 자주 보는 프로그램, 제가 그냥 테레비만 보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 유퀴즈라고 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예전에 히트쳤던 어린아이들 인터뷰한 유튜브 동영상에 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요새는 진짜 무서운 시대예요. 다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유재석이라고 하는 MC가 어린아이한테 질문을 했어. 네? 조언과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답합니다. 잔소리는요 기분이 나쁜데요, 충고는요 더 나빠요. 그게 유명한 짤이 됐어요. 짤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쇼츠 같은 데 등장하는, 릴스 같은 데 등장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애들이 충고라고 해서 항상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충고도 잘 하셔야 돼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더 짜증날 수 있어요. 괜히 코치하죠. 어설프게. 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 너무 노력하고 열정, 그것만 하면 성공해?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노력과 열정만 가지고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공은 다양한 요소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렇죠? 노력과 실력, 인적 네트워크 중요할까요? 외모 중요할까요? 압구정동 김 박사님 덕분에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네? 외모는 물론 모두 중요하다 여러분. 그게 합쳐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을 만들어갑니다. 한 가지 요소만 갖고 성공할 수 없어요. 요새 같은 시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력과 열정은 당연한 일. 하지만 노력과 열정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항상 성공을 보장한다? 이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운 필요 없어? 운도 필요해. 예전에 운칠이 기사함이란 말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네? 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니까 이 운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공부할 때도 운이 따라야 돼요. 그게 지도 교수님이 그때 딱 컨디션이 좋으셨어요. 근데 괜히 기분 나쁠 때 들고 가면 혼만 나고 와요. 근데 지도 교수님 얼굴 보고 아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그럼 요럴 때 싹 갖고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것도 눈치도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네트워크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왜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빌드업해서 특히 어떤 분들끼리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트워크는 좋아지니까. 그렇죠? 이런 YGCU 같은 그런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 굉장히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시는 분들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결국 우리는 실패에 대한 자세를 잘 파지티브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가시죠. 저는 그게 리더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나 잘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What Management Is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조한 마그레타라고 하는 유명한 석학이 쓴 책 중에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분이 굉장히 책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한 문장 딱 이 구절이 마음에 와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꾸 변하라고만 해. 변하라고만 해. 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변하시오. 하지만 아니 맨날 변해야만 하나? 라고 했을 때 이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면 뭐를 찾아가라? 이거는 내가 바꾸지 말아야겠다. 나의 기준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열정, 내가 갖고 있는 노력, 내가 고객을 대하는 태도,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바꾸시면 안 돼요. 자꾸 그런 것까지 바꾸려고 해요. 그런 것들은 잘 잡으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기준을 잘 잡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바꿔야만 할까?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무조건 바꾸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회사의 레거시, 우리 회사의 비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코어 밸류 같은 걸 어떻게 유지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변신해 갈까? 고객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모습을 보일까? 우리가 정체되어 있지 않다는 고인물이 아니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까? 라고 하는 리더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는 제가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과정을 시작할 때 슬로건이 뭐였다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생각을 안 하면, 새로운 생각을 안 하면 뭐가 없다? 새로운 가능성이 없어. 그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실패를 하면 그래도 레슨 앤 런이 생기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새로운 생각이 변해야 새로운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는 이 과정을 들으셨던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간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가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the matter of way of thinking, not by system. 이노베이션은요, 시스템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by technology, 기술 갖고 하는 게 이노베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노베이션은 뭐다, 여러분? way of thinking을 바꾸죠. 생각을 바꾸고 항상 새로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뭐가 열린다, 여러분? 새로운 가능성, new possibilities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리더세요. 그시죠?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발전하는 리더. 그쵸? 새로운 시장을 뉴 노멀 시대에 새롭게 대처하는 리더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 한국에는 전부 다 언제 끝나지 그리고 시간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 몇 분이 그런 시계 보시는 분이 계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New thinking, new path. 저는 멀티팩터, 멀티플레이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미래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담보하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리더가 되십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 하고, 거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네, 너무 어려운 질문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챗 GPT 아니라 하시죠. 저한테는 쉬운 질문을 해주십니다. 쉬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하시고, 자, 여기서. 채찍국제를 놓은 거 아니고, 아까 단순하던데요. 그 학생 단순 비교할 때, 그 주인공이 시저였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옛날 같으면 웃기지만 조지야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이전이 모두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새롭게 머리가 이제 바뀌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이노베이션과 체인지라는 것은 뭐 뉴노멀 시대나 과거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더 필요하다는 건 제가 느끼는데요. 이제 뉴노멀 이 시대라는 것이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나 또 국제적으로나 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 예를 들면 2000년대 이 용어가 나와가지고 저이자 저성장 저금리 이런 시대에서 이제 나오고, 또는 세상이 그 당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가 이제 그 코로나 나눠서 우리가 재택근무 해가지고 또 IT가 많이 이제 변화돼서 소비가 많이 달라지고 이런 변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퀴즈를 뭐냐면, 언제까지 이 뉴노멀 시대는 지속될 것인가.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고금리 또 인플레이션 시대, 또 저성장 시대, 또 불확실한 시대에 이제 IT나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하면 AI 시대가 이제 점점
개발되고 확장되고 소위 인간의 능력보다는 거기에 의도라는 시대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AI 시대에 인간은 왜소화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뉴 에브노멀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또 그래서 그러면 애프터 뉴 노멀 시대는 과연 없는 것인가? 또는 포스트 뉴 노멀 시대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뉴 에브노멀 시대가 있는 거냐? 언제까지 우리가 U자를 붙여야 되냐는 퀘스천이에요. 네. 너무 지극히 진짜 맞는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가 뭐 그렇다면 이 뉴 노멀이 지금만 뉴 노멀이냐? 그렇지 않다. 이게 뭐 내년까지가 뉴 노멀이고 내후년부터는 그러면 포스트 노멀로 바뀌어야 돼. 아니 어떤 분들은요 뉴 노멀이라는 단어 대신에 포스트 노멀 시대에 와 있다 이런 단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언어의 데피니션의 문제일 뿐이지 의미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항상 지금은 새로운 정상이 열리는 시대다. 그게 불확실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뉴 노멀로 표현하든 포스트 노멀로 표현하든 뉴 포스트 노멀로 표현을 하든 그거는 부르는 분의 어떤 단어에 대한 뜻일 뿐 우리 리더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시각 중에 하나는 그만큼 세상은 변해가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칼 같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또 한 번 더 받을까요?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나잖아요. 네, 지금 질문하시면 옆에서 눈치 주시죠, 이제. 네. 자, 그러면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0분 정도의 시간을 우리 회장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그 정도 시간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리얼 엑기스는 우리 10기 때 뵙죠. 여러분들끼리 잘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0분 동안 연강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리고요. 몇 가지 광고 드리면 내일 10기 제가 오늘 중요한 몇 가지 숨겨놓은 스크래치 있으시니까 내일 참석하셔서 또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게스트로 오신 분들은 저희 내년에 또 저 11기 모집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또 오늘 이런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미리 11기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기 분들은 내일 4시 반까지 여기 장소로 오시면 저희가 또 준비하도록 하고 또 우리 동문 여기 많이 오신 동문님들도 저희가 인퍼슨 청강은 저희가 이번에는 안 할 거예요. 하지 않지만 혹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싶으면 저희가 줌으로 저희가 버추얼로 오픈을 해놓을 테니까요. 내일 저희가 전체 그 YGCO 방에 어떻게 줌으로 청강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내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